진실 공방이 돼버린 야권 단일화, 그간의 일을 좀 돌아보고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건지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김병민 대변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후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따로 답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 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처럼 흉금없이 마음을 터놓고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따로 답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다. 예.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어제 협상이 진행된 일지를 저희가 좀 상세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여러 날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단일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기존에 잡혀있는 경북 지역 유세를 급하게 조정 취소할 정도로 많은 우선순위를 안 대표와의 만남에 뒀던 내용들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유세를 취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경북 거거든요. 영주로 가기로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9시 영주. 저도 영주 현장에 와 있었는데 네. 이런 일들을 종합해 보면 단일화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언급했지만 그리고 나서 포항으로 향하면서도 안철수 후보 연락이 온다면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또 차를 돌릴 수 있다고 후보가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협상 과정을 좀 예.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더 낮추는 거 아니냐, 또 안 후보한테 좀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정중하게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 어제 분명하게 지난날 저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여러 말들이 섞이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혼란과 갈등만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 영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국민 앞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우를 갖춰서 상황을 국민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상 일지 파일 제목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거는 정말 실수인가요? 옛날 파일인가요? 논란이 많이 어제 됐거든요. 선대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 과거에 있었던 파일을 급하게 이제 기존에 냈던 내용들을 수정하고 덮었으면서 옛날 하필이면 내용이 좀 연결이 되는데 참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예. 하필이면 연결이 특별한 돼요. 이유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것이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여러 단일화 제안했다. 20일 결렬했고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이게 예. 좀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제안을 하고 협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처럼 네. 안철수 후보의 공식 제의가 있기 전부터 여러 얘기들이 오갔던 내용들을 아마 다 지켜보셨을 네. 거고요. 실제 후보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이제 만약 조정되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말만 오가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제 있었던 상황을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 후보 얘기에 따르면 단일화에 대해 최종 합의는 이르렀다. 그리고 장소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결렬 통보를 받았다. 결렬 통보 이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태규 의원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던데요.
상대 정당에서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간 신문의 뭐 사설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보더라도 왜 이 단일화가 최종 합의가 이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예, 여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평가하고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조금 잘못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건 전혀 그렇게 얘기를 드리진 않았고요. 그건 아니고요. 상대 정당의 진위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안 후보가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도 없고 또 권영세 본부장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한 선언보다는 그냥 일단 큰 틀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윤 후보 측은 본 건가요?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이잖아요. 그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그 단일화를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이고 단일화에 대한 목표를 얘기했을 때 정권 교체를 통한 구체제 종식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비전을 국민 앞에 내어놓자라고 하는 거시적인 목표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건 시기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또 범여권 진영의 역선택이 다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무를 맡았던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나왔던 보도 내용을 보면 실제 인수위부터 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큰 틀의 논의를 언급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비전을 함께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공동정부 운영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권 대리인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셨어요. 윤 후보도 직접 밝혔고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선대본 관계자가 아니고 배제됐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 역할을 하는 거는 또 윤핵관 논란이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를 가장 잘 알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되게 만드는 인사가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경선 이전부터 그 당시 경선 캠프에서 직을 물리게 됐고 또 경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선대본의 어떤 역할도 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거의 지근거리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관, 가장 옆에 있는 관계자, 측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남욱 씨가 이 유동규가 받아간 3억이 이재명 시장이 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진상 실장이나 뭐 구속이 돼 있는 유동규 씨 정도는 돼야 측근 활동했던 인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장제원 의원이 협상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과 개인적인 인연 또 신뢰관계가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위해 나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핵관은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 김병민 대변인입니까? 역대 어느 정치인 또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보게 된다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선거를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다 핵심 관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 또 안철수 후보가 우리는 정권 대리인 이런 거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면 정권 대리인끼리 협상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달라서요. 이미 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말을 보태서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말을 좀 아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 정리하고요. 자, 오늘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가 됩니다. 단일화 1차 데드라인 이제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끝까지 한다고 권영세 본부장은 밝혔어요. 늦어지면 효과가 있겠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전 투표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데드라인으로 많이들 말씀하셨던 게 투표용지 인쇄라고 봤는데 요즘은 뭐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들을 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투표용지가 인쇄되더라도 또 언제든지 가능하다. 상황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조율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일부 남아있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 짧게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민 네. 대변인,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아주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힘을 좀 실어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와줄 거라고 본다가 아니라 네.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를 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이 대한민국 정치 주요 원로로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아마 이재명 후보 앞서도 제가 대장동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아직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의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계속돼서 이런 새로운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예. 핵심적인 정점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문제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김병민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